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Change 9입니다. 최재분 교수님이 쓰고 세멘파커스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혹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게 뭐야? 인간은 원래 호모사피엔스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알려진 말인데요.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인류를 칭하는 말이에요. 벌써 스마트폰 사용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표준 인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긴 지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했죠. 특히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 몸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공장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건 95%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사용률 덕분입니다. 스마트폰만으로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인터넷 뱅킹과 SNS를 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전작에서 포노사피엔스가 어떤 삶의 패턴을 보이고 세계 경제와 시장을 움직이는지 밖에서 살펴봤다면 이번 책인 Change 9은 코로나로 인해 그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선택했던 스마트폰이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인류와 문명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에 의해 다시 세워지는 생각의 기준인 포노사피엔스 코드를 알아야 삶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포노사피엔스 코드는 모두 9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바꿔야 하는데요. 포노사피엔스 코드를 읽지 못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체인지 9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코드,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 메타인지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부를 통해 내가 아는 것을 인지했죠.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는 검색이라는 새로운 능력으로 지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으니 삶의 여러 능력도 동시에 확대됩니다.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의 기존 교육에 익숙한 사람과 검색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을 한 사람 간의 능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르게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드, 이미지네이션.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 상상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훈련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정보 습득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검색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는 습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상상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처럼 조직생활 잘하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의 것을 경험한 인재를 요구합니다. 신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전혀 다른 미래를 상상해낼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책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코드, 휴머니티. 자기 존중감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휴머니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다운 걸 중요시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뇌는 정보에 의해 생각을 만들어내고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 정보에 의존합니다. 옛날에는 신문이나 TV를 보며 정보를 습득해서 생각에 자극을 주는 경로가 단순했죠. 하지만 포노사피엔스 시대에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스마트폰으로 온갖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SNS나 댓글로 의견을 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말 한마디에 더욱 조심스러운 배려가 필요한 때죠.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편적인 감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코드, 다양성. 다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인간은 원래 다양합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형성된 후 동일한 생각과 전문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지면서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교육하고 일하며 획일화된 거죠. 세상은 다양성보다 보편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거대한 시스템이 권력이 되어 우리를 지배해왔다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는 그 권력이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봉쇄되었던 다양성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업이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인류는 기존의 보편적인 규칙을 따르기보다 다양성에 의한 자유로움이 오히려 보편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5번째 코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부는 디지털 공간으로 모인다. 이제 모든 상품은 스트리밍으로 소비됩니다. 음악이나 영화는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집까지도 스마트폰으로 구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려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고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트렌드에 대한 검색과 카피 능력도 요구됩니다. 6번째 코드, 회복 탄력성. 냉정한 낙관주의자의 길을 간다.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받는 주제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을 위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다시 더 높이 뛰어오르는 사람들의 힘이 회복 탄력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소는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긍정성인데요. 첫 번째 자기 조절력은 감정 조절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능력은 후천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동영상이나 사이트가 뇌를 훈련시키고 있다면 어떤 정보를 봐야 도움이 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죠. 두 번째, 대인 관계력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는 공감과 경청이 필수적이고요. 마지막 요소인 긍정성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관성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려는 힘이 있죠. 긍정의 힘을 길러야 낙관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코드, 실력. 데이터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에 관심사가 흔적처럼 남게 됩니다. 클릭할 때마다 모든 게 데이터가 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정보가 됩니다.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심리를 알 수 있고 개인은 데이터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들여 노력하다 보면 그게 바로 실력이 됩니다. 8번째 코드, 팬덤. 가장 큰 권력의 지지를 받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끼리끼리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건 당연하겠죠. 디지털 문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을 GAMFA라고 부르는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과 강연은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성공 요인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팬덤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력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호모사피엔스 소비자의 심리는 국가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소비 행동의 변화와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코드, 진정성.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정성은 내가 정의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과 기업 성장 비결의 공통점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은 오래 지속될수록 힘이 더 강력해지지만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진실하고 참된 성질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스노비즘입니다. 스노비즘이란 고상하지 않은 속물 근서 또는 출신이나 학식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이 진정성을 쌓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9가지나 되는 코드를 전부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진화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달라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표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책에서는 여러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핑크퐁,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네이버 웹툰, BTS, JYP 등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하셨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